감사합니다. 네, 영국 런던에서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로 갈지 알겠어요. 뭐 그린란드 네. 뭐 얘기를 해야죠. 네, 아마 이번 주 내내 베네수엘라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트럼프가 지금 3개의 폭탄을 던진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시선이 이제 그린란드로 쏠렸고 맞습니다. 이 메테 프레드릭센 덴마크 총리가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역시 우려가 이게 현실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와 관련해서 군사행동을 포함하여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 항상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데 네. 근데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 옵션을 놓고 검토하는데 네 그러면서 또 트럼프가 한 얘기가 지금 그린란드가 러시아와 중국 선박으로 덮여 있다. 네, 한마디로 중국이 그린란드 먹으려 하니까 우리가 가져야겠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이 논리가 예. 어떻게 성립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가 안보 관점에서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덴마크는 감당 못한다. 예. 예. 미국이 필요하다. 예. 예. 그리고 백악관의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이 사람은 말을 좀 너무 좀 심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린란드는 미국 거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못을 박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된 안 되죠. 거예요? 예, 남의 나라 땅은 우리가 예. 거기는 우리 거라는 게 공식 입장이야. 그러면 그런데 그 사람에서 그 이유가 뭐냐? 네. 우리는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국제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린란드 때문에 미국하고 군사적으로 싸울 나라는 없다. 이거 너무 오만한 발언입니다. 남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못하니까 다 우리 거야 라는 논리죠. 예. 근데 또 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 이제 살짝 좀 톤다운 시켰어요. 국무장관이고 아무래도 외교적으로 이게 침공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다. 물론 루비오 장관도 원론적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세계 어디서건 미국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최우선 목표는 덴마크로부터 섬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루비오 장관은 다르게. 이 군사행동하고는 살짝 다른 톤이었습니다. 제가 이 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린란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럽에서 이 덴마크랑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등 유럽 7개국 정상들이 이제 그린란드 주권을 옹호하면서 네. 그린란드는 거기 주민들의 땅이다. 거기 주민들에게 속한 데라고 밝혔는데 이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그 옌스 프레드릭 닐센 총리가 이런 유럽 정상들의 연대 표명을 환영을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존중에 기초한 대화를 촉구를 했고요. 네. 그린란드 자치정부하고 덴마크 정부가 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한테 긴급 회동을 요청해서 아마 다음 주에 가서 만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북유럽의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 5나라 외교장관들도 별도 성명을 내서 그린란드의 자격권을 강조를 했고 또 재미난 게 요즘 미국과 사이 매우 안 좋은 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도 유럽국들 지지한다. 그래서 사절단을 그린란드로 연대의미에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예. 그래도 지금 현실적인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트럼프 정부가 뭐 차지하겠다 그린란드를 그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시도를 할까요? 백악관이 계속해서 거론해온 게 그린란드를 사는 거죠. 그렇죠. 마이 그린란드라고 외국 예. 언론들이 표현을 하던데 사실 이게 1867년에 미국이 그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샀던 전례가 있죠. 너무 오래전입니다만 네. 이제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당시 덴마크 땅이었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사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국무장관이 검토만 해본 거였고 네. 덴마크에 어떤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의 생각이었던 것뿐이죠. 이제 그랬다가 뭐 그 다음에도 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뭐 이것은 현실화되려는 조짐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네.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면 1946년
사실 2차 대전 끝난 직후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대전 때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당시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실상 이제 안보를 맡아서 하면서 그때 기지도 만들고 했었는데, 그래서 46년에 전쟁 끝나고 해리 트루먼 당시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사겠다. 1억 달러를 내겠다. 뭐 덴마크는 거부했죠. 그때도. 네. 그래서 성사되지는 않았고, 그 대신에 뭐 미국이 뭐 기지 건설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이제 확보를 했죠. 근데 당시 이런 거래 제한 자체도 이것도 뭐 공개되지 않았다가 91년에나 이제 공개가 됐던 사실이래요. 근데 이제 그거 정말 너무 옛날 얘기고 1867년 알래스카 맵 이런 거 그렇죠. 그건 제국주의 시절에 땅 네, 사고 네. 팔고 그랬던 거지. 지금은 국제법에 자결권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국가 차원이 아니라 한 지역 차원에서도 당연히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나라의 정부라고 하더라도 우리 땅 이거 떼내 갖고 남의 나라에 팔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린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다면은 먼저 주민투표, 독립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죠. 즉 산다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오랜 절차가 걸리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인데 여론조사에서 죄송합니다. 그린란드의 유권자 주민이 한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여론조사했을 때 미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여론이 6%에 그쳤습니다. 아. 명확하게 이제 뭐 이렇게 결정 못했다 이런 거 말고 명확하게 싫다도 한 85%였고 네. 그리고 그린란드가 팔고 싶어 해도 이쪽 절차 복잡하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네. 의회가 그러면 매입 자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얼마가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결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그러면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그러면 그거를 사자 그러고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거 찬성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영토를 취득하는 건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앞으로 그러면은 그 지역의 복지라든가 시민권을 다 주면서 그 나라 땅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거부하는 미국인들 많거든요. 땅 늘리는 거. 그리고 조약으로 영토를 취득하려면은 네.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냥 내가 갖고 싶어 한다고 그냥 갑자기 내일 우리 땅이 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린란드 사람들이 이제 여론조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귀속되는 걸 원치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결과가.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당장 그린란드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귀속을 택하게 만들기 어렵다. 네. 그러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그린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아. 예, 그러니까 일단 그린란드인들이 미국에 혹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마음과 정신 캠페인 이런 걸 미국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린란드의 경제 발전에 미국이 더 도움이 된다. 미국으로 가는 게. 그래서 그린란드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2020년에 그 미국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미국 영사관을 다시 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이제 한 달도 안 됐어요. 네.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을 네, 했죠. 네. 트럼프 정부가. 네. 그때도 그래서 덴마크가 굉장히 항의하고 많았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 제프 랜들이라는 이른바 특사 이 사람이 6일 폭스뉴스 라디오에 출연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 덴마크나 유럽 외교관들하고 대화할 생각 없다. 그린란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겠다. 그린란드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편에 서는 게 너희한테도 돈이 되고 유리하다라고 네. 설득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로 미국 그린란드 안에서 소수이긴 합니다만 트럼프의 이제 수십억 달러 투자 이런 약속 뭐 된 건 아니고 이런 약속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덴마크 쪽에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 어떤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 3월에 그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그린란드 갔을 때도
미래에 독립을 한 그린란드 사람들이 미국과 파트너십을 선택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여론대로라면은 만약에 그린란드가 독립을 해도 미국 행이 아니라 네. 유럽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압도적으로 높아 그렇군요.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귀속되지 않는 형태로도 이게 얘기가 가능해지는 네, 건가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태평양의 섬나라들 중에 뭐 마셜 제도라든가 네. 미국령 뭐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연합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코파라고 불리는 이거를 맺어서 그러니까 미국에 합쳐진 나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런 나라들의 주민들은 뭐 미국에 거주하고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국들이 독립국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일종의 보호도 받고 그다음에 무관세 교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그 대신에 그 나라들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자기네 땅처럼 이제 군사 작전을 만약에 필요하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이라면 지금도 미국은 그런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도 있고 그게 네. 2차 대전 때 만들어졌었고 1951년에 미국 덴마크 조약을 맺어서 그 기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했고 또 2004년에도 조약 개정하고 또 2023년에 다시 협정 체결하고 그래서 뭐 그랜드뿐만 아니라 덴마크 전체에서 미국이 군사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 자유협정이라는 게 지금은 약간 좀 옵션으로서가 떨어지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린란드를 그냥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섬나라들 식으로 하면 일단 미국이 그린란드의 자원을 확보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인데 무력 사용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다른 모든 가능할까요? 수단이 실패하면 뭐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네. 불안하죠. 근데 그린란드는 일단 자체 방위군은 없고 자치정부지만 네. 그다음에 덴마크가 이제 합동 북극사령부를 두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병력을 보완하고 방어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건 좀 미래의 얘기고 미흡하긴 하죠. 그래서 덴마크 안에서는 이제 국방 전문가들이 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군사 작전 어떻게 할까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아마도 최단 기간에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는 뭐 몇 시간 만에라도 뭐 점령할 수 있다 이런 태도니까 그린란드의 관제탑이라든가 핵심 시설 곧바로 장악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있는 그 P2P 군사기지라고 하는 미군 우주군 사령부에 속한 군사기지에 지금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가 아마 거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개중 가까운 알래스카에 있는 미군 그 제11 공수사단 이 산하의 공중 강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낙하산 헬기 이거 타고 이제 지상으로 그 상륙하는 네. 내려오는 이게 가능한 여단 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텐데 뭐 미군이 점령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기간에 전광석화처럼 되겠느냐. 사실 그 베네수엘라에서 벌인 작전은 마두로를 붙잡는 것이 점령을 하려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 덴마크군이 주둔을 그래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근데 트럼프는 참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썰매 하나 늘린 거다라고 이제 그것도 또 비아냥거리긴 했습니다. 근데 덴마크의 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덴마크는 반드시 반격을 하고 저항할 거라는 거를 미국에 납득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함부로 그렇게 공격을 하기에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려서 조금 억지력을 좀 가져보자라는 건데 네. 군사 공격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고 하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지금 뭐 20일 뒤에 그린란드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일종의 시안을 던진 것처럼 해서 좀 불안감이 그러니까요. 크죠. 유럽에서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일단 그린란드를 만약에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되면 일단 나토는 완전히 물 건너 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도 그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얘기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아이 달래본다라고 그래서 미국 유럽 언론들에서도 1년간 달랬는데 네. 이제는 좀 더 그
레드라인을 그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에 실제 그린란드를 공격할 가능성에 맞춰서 네, 좀 네. 방향을 전환해서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프랑스나 독일, 폴란드 외교장관들이 이제 모여서 유럽의 공동 대응을 논의를 했고 네. 일단 제일 바라는 거는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토의 중요성과 나토 차원에서 미국이 자꾸 안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안보 북극권 안보라는 차원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근데 문제는 안보 얘기하는 건 사실 트럼프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고 땅을 갖고 싶어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뭐라도 트럼프가 내가 거봐라 승리했다 늘 하는 거 예. 그렇게 어떤 내가 명분을 압박하니까 좀, 되지 네. 않는 그러려면 아무래도 자원 채굴권과 근데 사실 다 그린란드 건데 어쨌든 유럽연합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래서 유럽 군사력을 배치하는 거를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유럽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부에서 좀 트럼프 대통령을 대여해 주면 좋을 의회에서는 것 일단 같은데. 네. 그거는 군사력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네. 하는데 트럼프가 말을 들어야 말이죠. 알겠습니다. 제2의 베네수엘라로 거론되고 있는 그린란드 상황 오늘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쟁문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